지난번 저는 도시를 하트 모양으로 건설하는 영상을 올렸었고, 하트 모양의 제 도시는 더 성장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외적으로 보자면 다시 메인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게임을 플레이한 사양은 i7-12700F의 CPU, 32GB의 램, AMD 라데온 RX 6750XT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촬영할 당시 그래픽카드 이슈가 있었는데 마침 다행히도 이번 영상은 다시 메인 컴퓨터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레임이 지난번보다 크게 향상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제 메인 컴퓨터로 돌아왔으니 하트 모양 도시, 사랑의 불시착을 더 발전시켜 갈 겁니다. 아직은 작은 마을이지만 조금씩 큰 도시로 성장시켜 가고, 나아가서 오늘 목표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10개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더 많은 개발 포인트가 필요하고, 개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선 마일스톤을 올려야 합니다. 도시를 빠르게 확장시켜 가야겠죠? 메인 하트 옆에 작은 하트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하트 지구는 이제 중밀도 거주 지역과 소규모 오피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복합지구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모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로망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기존의 수도시로 빼놨던 작은 도로와 위쪽으로 이어주고 하트 안쪽은 사무지구로 채워줍니다. 2주 사이에 참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네요. 어쨌든 고밀도 수요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 고밀도 수요가 지금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이 높지만 사실상 공실 수요입니다. 특히 임대 고밀도 아파트 지구의 경우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고밀도 아파트보다도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일스톤 8까지 고밀도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 고밀도 아파트를 세워줄 겁니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밀도 주거 수요 유치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중밀도 건물들 같은 경우도 하나 둘씩 들어서는 가운데 첫 시그니처 건물이 해금되었습니다. 시그니처 건물은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에서 리코모드처럼 큰 건물을 제약 없이 주거, 상업, 혹은 산업이나 오피스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해금되겠다 바로 고밀도 주거지구 근처에 배치해줍니다. 뒤에 있는 오피스 지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피스에는 무형 자원을 받으면 그 자원을 통해 생산품을 만들어냅니다. 인디 리저드사의 미디어 회사인 걸 봐선 뭔가 게임 회사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잘 개발되고 있는 브로큰 하트 지구를 뒤로하고 맵 타일을 조금 확장해볼까 합니다. 현재 18개의 타일을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고, 저는 도시와 조금 떨어진 곳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이렇게 고립된 타일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곳에 대규모로 산업지구를 조성해줘서 대규모 공단을 만들 겁니다. 아차차,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군요. 전기와 하수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도시에서 인프라를 끌어와야 합니다. 도시랑 이을 수 있는 타일을 하나 더 사주도록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먼 고전압을 송전할 수 있는 변전소를 지어주고 도시의 메인 전력망과 연결해줍니다. 뒤이어서 상하수도관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될 것도 고려해서 쓰레기 매립지의 영역도 조금 넓혀줍니다. 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오늘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장해줄 생각입니다. 개발 포인트가 몇 개 있어 신나게 기차와 트램까지 열어주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트램을 배치해줄 겁니다. 트램 차량 기지를 지을 부지 근처의 도로를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주고 트램 차고지를 배치해줍니다. 지형이 파이는 건 여전합니다. 트램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도시의 행복도와 레크레이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원을 도시의 곳곳에 배치해줍니다. 이제 트램 인프라를 구축해줍니다. 먼저 도심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를 트램 차고지로 바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트램이 다닐 도로를 업그레이드해줬죠. 기존에 있던 도로에 이렇게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만들었던 다리인 오작교를 건너서 하트를 한번 빙 돌아 다시 오는 노선을 만들 겁니다. 트램 선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류장을 배치해줘야겠죠? 통행량이 많을 것 같은 곳들에 트램 정류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정류장을 배치하다 보니 마일스톤 5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노선을 지정해 줄 겁니다. 노선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트램이 출차되는 방향부터 들어가는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자세히 보면서 노선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노선을 지정하고 노선 탭에서는 이렇게 노선 색상과 차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콜로셜 오더 스킨의 트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트램을 설치한 이유는 브로큰 하트 지역에 중밀도 주거지를 더 지어주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는 동안 도시 특성화 시설을 하나 지어주려고 합니다. 도시 입구 쪽에 도로를 하나 빼서 채소 재배 농장을 만들어주고 바로 옆에 곡물 재배 농장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게 네온 반듯하게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도시 행복도 저해 요소로 불안정한 의료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결을 위해 진료소를 가까운 범위에 지어주고 통신타워도 빠른 인터넷이 될 수 있게 몇 개 깔아주었습니다. 한편 방송에서 산불이 났다고 알려줬는데요. CG에서 산불은 흔하고 도시 근처도 아니기에 일단 넘어가줍니다. 마저 통신타워를 지어주고는 트램 노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노선 사용량에 비해 너무 많은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 예산을 삭감하여 차량 기수를 좀 줄여주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트램 배차가 밀리거나 적자로부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겁니다. 2명, 3명 태우려고 계속 돈 쏟아부는 것도 비효율적이니까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니 이건 뭔 버그죠?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살펴봤는데 당황했습니다. 혹시 너무 교차로랑 가까워서 그런가 싶어서 정류장 위치를 조금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운영되더군요. 이렇게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보다 효율이 좋고 지하철보단 저렴한 딱 제 도시에 맞는 운영수단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일스톤 5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나게 개발 트리를 해금해줍니다. 공원 탭에 공원관리, 교육 탭에 대학교를 열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시티즈 스카이라인2의 예산관리는 1편보다 쉬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언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나 싶었는데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벌써 시간당 수익이 3,000 이상이 되었거든요. 브로큰 하트 쪽을 좀 더 확장해주며 새로 생긴 보행지구를 잠깐 구경했습니다. 새로 많아질 주차 수요를 위한 주차장도 건설해주고 수익이 늘어난 만큼 이제 또 돈을 써줄 겁니다. 교육에 돈을 펑펑 써서 전문대학 옆에 대학교를 지어줍니다. 대학교 부지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먼저 도로를 다져주었고요. 대학교까지 지으니 정말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멋지고 적자는 안 냈네요. 오, 여기는 불이 났군요. 소방차가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도착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화재 진압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 막혀있는 동안은 차들이 저렇게 우회합니다. 아까부터 브로큰 하트 지역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진짜 행정구역을 나눠줘 봅니다. 기존의 하트를 메인 하트 지역으로 이름 짓고 갓길 주차하는 차들한테 주차비를 부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차비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브로큰 하트와 메인 하트 사이의 지역도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입구랜드라고 지어줍니다. 입구랜드 행정구역을 만들어주다 보니 어느덧 마일스톤 6이 되었습니다. 입구랜드 행정지역 설정이 끝나고는 경찰서를 하나 지어주었는데요. 경찰서의 관할을 입구랜드로 지정해주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브로큰 하트도 구역 설정 툴을 활용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경찰서는 입구랜드와 브로큰 하트 쪽의 치안만을 담당할 겁니다. 한편 공단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클래식한 방법으로 격자 공단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브로큰 하트와 입구랜드, 초등학교 관할도 지정해줍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스킬트리에서 뭘 해금해줄까 하다가 체육공원, 그리고 도시의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석탄발전소를 해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지어주었죠. 네, 바로 적자 전환 갑니다. 순식간에 도시의 재정 상태가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남은 전력을 다른 도시들에 팔면 금방 흑자로 전환되거든요. 역시 발전소는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도시의 우체국도 건설해서 우편 서비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좀 보세요. 저게 뭐죠? 에헤이, 사고가 났네요. 누가 과실인지는 몰라도 꽤나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구급차까지 출동할 정도로 대형 사고인 것을 볼 수 있고 중간에 트램도 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도시 교통사고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로 유지 상태를 좋게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로 정비 차고를 지어줍니다. 이제 도시의 도로 상태는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작교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도시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건물들 때문에 도로를 최단 경로로 이을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빠른 최단 경로를 찾으면서 도시의 입구에서 공단 쪽으로 빠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시 입구에서도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게 도로를 빼놨죠. 기존 도로 위에 손쉽게 고가도로를 지을 수 있는 기능 너무 잘 만든 기능인 것 같습니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도 가능하니 나중에 도시철도를 만들 때도 유용하겠죠? 그런데 기껏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시민들이 너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 공단과도 다이렉트로 이어줬습니다. 그러니 바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나타나더군요. 시간이 흘러 석탄 발전소로 인해 닥쳤던 경제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시간당 2만 센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도시가 되었고 공단 규모도 꽤 커졌습니다. 랩도 아까 확장했겠다. 세석장 규모도 늘려주었고 그러니 세석장에는 대형 채굴기도 등장했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잦은 교통사고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것보다는 경미한 사고인 것 같으니 경찰서 선에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 많이 커지고 저는 그동안 크고 작은 구역 설정을 통해 입구랜드의 하트 외곽을 확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지까지 풀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브로큰 하트 지역의 경우 확장을 거의 끝냈습니다. 그렇게 마일스톤 7이 되었고 대학단지 뒤편의 주거지를 조금 확장해 주었는데 도로 기능 중 방벽을 세울 수 있는 도로가 있어 해변가를 따라 조금의 방벽을 세워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강을 건너는 다리도 놔주며 주거구역도 확장해주며 반복적으로 도시를 확장해주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문득 공단을 살펴보다가 공장 중 하나가 자원을 조달받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보고 도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장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발 트리를 열고 지금 선에서 가장 열 수 있는 최선의 외부 교통인 공항을 해금해 주었습니다. 도시 내 공항 구역을 따로 짓기 위해 타일도 대량으로 구매하여 도시 규모를 늘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공항을 그대로 배치해 주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지형 툴을 써가며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아 타일 몇 개를 더 구매하고 지형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나아지지 않아 공항을 철거했다 다시 짓는 눈물의 똥꼬쇼를 마치고 나름 지형이 완만해져 공항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거지. 제가 필요로 한 공항의 주 목적은 화물 조달이었지만 아직 화물 터미널을 지을 돈이 부족한 관계로 다른 도시로 가는 여객 항로부터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도시 외부 연결을 직접 연결해줘야 여객기가 운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짹짹이 도색을 한 항공기와 보라색 항공기가 보입니다. 참 위험해 보이는 공항이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 목적이었던 화물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줍니다. 대출을 받고 화물 경로도 여객 항로와 마찬가지로 외부 연결처럼 이어줍니다. 그런데 이 공항 뭔가 있습니다. 화물 터미널에 철도망이 있더군요. 원래는 외부 연결이 없어서 철도를 해금해 놓고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운송수단과 나아가 교통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도를 바로 가장 가까운 외부 연결로 이어주고 공항 근처에 복잡한 지하철도를 건설하여 차량기지에서 기차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기지를 공항 근처에 배치해 주었죠. 이제 화물철도를 활용해 공항에서 화물을 보내고 산업기업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철도를 건설한 거 화물철도로만 건설하는 것보다 여객철도도 건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앞에서 시민들이 바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공항 바로 앞에 기차역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역 또한 차량기지에서 기차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 철도는 입구랜드까지 이어줍니다. 입구랜드의 이름에 맞게 도시의 입구랑 가장 가까운 곳까지 철도를 이어주고 공항으로 직행하고 나아가서 도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철도 노선도 만들어줬죠. 기차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기차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문득 지난번 영상에서 관심 시민으로 지정했던 렉스는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렉스가 결혼을 하는군요. 역시 사랑이 싹트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관심 시민 탭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시민의 피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직도 많이 하고 이사도 많이 다녔네요. 그 작은 단독주택에서 시작하던 렉스가 이젠 아파트에서 사네요. 그만큼 도시도 발전했고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거겠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봤던 공항 근처에 주차 타워를 하나 지어주고 기차역을 살펴줍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정말 많이 커졌고 이제 도시는 마일스톤 8이 되었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다 보니 도시의 입구 부분에서 차가 많이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다가 우선 고밀도 주거지로 사용하게 될 부지부터 건설을 해주었습니다.
사무지구도 무진장 확장을 해주고 도시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대학도 하나 더 지어줬는데요. 확실히 수요가 받쳐주면 도시를 확장하기 좋은 환경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계속해서 입구 부분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트리에서 고속도로를 해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지어주는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나가는 차량들은 원활하게 운행이 가능하지만 들어오는 차량들은 원활하지 않기에 들어오는 방면에서 도시 내부로 좀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줍니다. 지하로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확장해서 대학교 근처로도 이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나아가서는 도심 고가도로랑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들이 이 도로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도시 입구 쪽은 정체가 해소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 고밀도 아파트들이 들어섰네요. 확장해주고 시간이 지나니 그만한 수요들이 올라와서 고밀도 주거지를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에서는 고밀도 주거지도 꽤 낮은 층수였는데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정말 고밀도 주거지라는 말이 어울리는 높이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대신 그만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그만한 교통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트램 차량기지를 건설할 땐 이렇게 교통요지의 한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트램 노선을 확장시켜 시민들의 개인 운송 수단 활용 빈도를 낮춰보려 합니다. 겨울이 되는 도시에서 새로 확장된 지역에 트램을 도입시켜줍니다. 트램이 운행을 시작하고 많은 시민들이 트램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트램 사업은 나름 성공인 것 같네요. 도시 아래쪽으로 구역을 계속 확장해줍니다. 아까 보았던 내부 고속도로의 끝나는 지점에서 교통체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일방통행로로 활용해서 교통체증을 좀 낮춰주었습니다. 트램이 부족한 것 같아 트램 차량기지에 차고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고밀도 주거지는 좋은 옵션이지만 한편으로는 좁은 집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고밀도 주거일수록 오히려 좋은 옵션의 아파트면 좋겠는데 시민들은 단독주택이나 중밀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운 좋게 고밀도 주거지의 수요가 높아 제가 원하는 지역에 다 고밀도 아파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만큼 늘어날 쓰레기를 대비해 쓰레기의 소각장도 해금해 주었죠. 소각장은 쓰레기를 태워 약간의 전기도 생산하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소각장을 설치하자마자 마일스톤 9가 되어 약속한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얼리 액세스 플레이 영상 파트 2를 공개했는데요. 파트 3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